유시민 작가의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두 번째 편으로요. 나는 누구인가 뇌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장이 되겠는데요. 그 2장은 뇌과학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뇌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몇십 권의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마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가 인문학적인 화두잖아요.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의 이제 취지는 뭐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를 의미는 유시민 작가에 의하면 물질적 토대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나는 누구인가는 좀 관념적이잖아요. 유시민 작가는 그런 관념적인 그런 걸보다 물질적 토대로서의 내가 누구인가를 갖다가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면 나는 누구인가를 갖다가 보다 더 잘 알 수 있고 풍성해진다, 그런 논리를 이제 표현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뇌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히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뇌는 우리가 1.4kg 정도 되는 안에 뭐 이렇게 뭐 100페이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제가 뭐 여기 책에는 없는데 제가 아는 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뇌가 생긴 근본적인 뇌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지식을 외우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현대인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만들어진 이유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원시적으로 시작할 때 보면은 내가 모든 이게 신경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뇌라는 조직을 만들게 된 거는 협업해가지고 그 생존과 번식을 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돼. 특히 동물에서 뇌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고 그다음 이제 번식하려고 그러면 그 배우자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발전되며 거기에서 더 가속화되어서 이제 문명화되면서 이제 그런 지식 측면이 많이 첨가됐죠. 기본적인 것은 뇌라는 것은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뇌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작지만 또 굉장히 뭐 엄청나게 많은 그 뇌세포 뭐 몇백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 인체에 뭐 대략 한 아주 폴시는 작잖아요. 1.4kg니까 전체 70-80kg가 그 작은데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20% 이상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는 뭐 간단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현대 뇌과학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 뇌의 어떤 그 기능이라든지 뇌의 어떤 굉장히 많이 밝혀졌죠. 근데 아직까지도 또 사실은 뇌의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그런 적나라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뇌를 갖다 살아있는 뇌를 실험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구체적인 작업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또 한계이기도 한데, 이제 그렇지만 뇌라는 것은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뇌가 자체에서는 뇌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전에 사고로 뇌가 다쳤을 때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뭐 침으로 찔러보던지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도 많이 했고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뇌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는 뇌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기능을 확인하는 건 뭐냐면 그 혈류 있죠, 혈류.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면 그쪽으로 피가 막 돌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런 기능을 하고 이런 걸 할 때는 그쪽으로 피가 많이 가는구나. 요쪽 그 부분이 그 지역을 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뇌라는 것은 이제 화학이라는 물질과 뇌는 그 시냅스를 통해서 화학적인 그런 반응과 전기적 반응을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해서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전기적 신호를 보내면 내가 거기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뇌의 기능들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뭐가 하나하나를 갖다가 밝히기에는 굉장히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많죠. 네, 뭐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잖아요. 철학을 전공했는데 유시민 선생이 이 나는 무엇인가 이 뇌과학 부분에서 칸트 이야기와 맹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재밌게 아주
감상을 하면서 봤는데요. 또 많은 부분에서 또 저기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유시민 작가가 퀀트와 맹자를 갖다가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칸트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어떤 논리를 펴냐 그러면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우리가 바깥 세계를 갖다 인식하게 되잖아요. 바깥 세계를 인식하게 될 때 바깥에 있는 감각자료, 바깥 세계가 우리한테 빛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우리가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뇌 안에, 우리 주관 안에, 우리 인간이라는 주관 안에 그런 시공간이라는 감성 형식이 있고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간에 뭔가 내부적으로 이미 있다는 거죠. 그걸 인식할 수 있는 틀이 있다는 거죠. 칸트의 얘기가요. 그래도 우리 흔히 시공간의 감성 능시라고 그러고 12가지 사고 범준과 사고 형식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경험 데이터와 내가 가진 인간이 본래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고 형식 결합해서 우리가 인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 뇌를 갖다가 뇌과학의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 뇌에 이미 그런 것이 탑재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걸 갖다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칸트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칸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68페이지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칸트의 글을 해석하려면 그가 물리학, 천문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네, 여러분, 칸트라는 우리가 철학자로만 여러분이 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칸트라는 사람은 천체 물리학, 이런 다른 천문학, 물리학 이런 것도 공부를 갖다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칸트가 교수가 되려면 그 당시에는 교수가 되기 위한 논문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발표했거든요. 그 제목이 뭐냐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간에 천체 운행에 관한 법칙에 관한 하여튼 간에 우주론에 관한 물리학에 관한 갖다가 교수를 하기 위한 논문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칸트가 물리학과 천문학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시민 작가가 그걸 또 알고 칸트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도 재밌는 부분이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칸트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걸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칸트가 우리가 경험론과 합리를 갖다가 결합했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단지 바깥에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어떤 경험적으로 어떤 센스 데이터가 감각이 이렇게 빛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한테요. 그것만으로는 지식이 성립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분석하고 엮어내고 그걸 갖다 틀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안에 인식의 틀이 우리 내부적으로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잡아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식의 틀이 우리 인간에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 주변에도 수많은 전자기파와 파장 다른 기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단지 바깥에 있는 사물 인쇄가 색깔을 보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거는 단지 우리 망막에 있는 그 세포들이 단지 과시광선이라는 그 광선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식으로 다른 동물들은 이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쥐는 그 초음파를 발생하잖아요. 초음파를 발생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물체에 부딪혀서 들어오는 걸 보고 그걸 갖다 감지를 하는데 그 세계는 또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화상기로 보면은 막 다른 있고 오라도 우리가 막 이렇게 그런 걸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바깥에 있는 그 객관적인 그 사물, 객관적인 그 실체가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거는 보는 시간마다 다르고 또 실질적으로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그 한계된 인식 틀 안에만 그것이 갇혀진 그런 세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 이 하늘, 뭐 책,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보잖아요. 색깔,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들어온 그걸 받아서 인간이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낸 제2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내각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제 그걸 갖다가 내각에서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많이 알아내고 있고 그걸 갖다 검증해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 칸트의 책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또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면 힘드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그 칸트 철학을 이제 거론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물 자체를 바깥 외부에서 인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인식의 틀, 내가 가진 틀에서 제약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체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도 없다. 뭐 그것이 내각의 발견과 거의 이제 유사하고 동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인식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동양 철학을 갖다가 석사 때 전공했는데, 네. 이 측은지심과 거울신경체포라는 그 챕터에서 유시민 작가가 또 맹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지금 이거 살짝 헷갈리는 것 같은데, 맹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선설을 수яг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뭐냐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특성,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특성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의 예지죠. 예, 그래서 이제 인의 예지를 네 가지 본성이 있는데, 그럼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니까 안에 감추어져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다 우리가 사단을 통해서 네 가지 단서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유시민 작가는 그 본성과 사단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말을 좀 잘못하고 있는데, 뭐 실수이겠죠. 약간 이제 글을 쓰면서 실수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뭐냐면 우리가 인의 예지라는 본성에서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이제 측은지심 있죠. 측은지심, 인이죠, 인.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마음이 이렇게 좀 아프고 마음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다음 수호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갖다 미워하는 마음, 이게 이제 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양지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낮추는 겸손한 그런 마음, 이거는 결국 이제 예의 사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지심은 이제 우리가 지혜되어 있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나누는 마음이 되겠죠. 근데 이런 마음이 이제 본성적으로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왜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걸 들고 왔냐 그러면,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이 넘죠. 그 전에 맹자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본성에 선한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본래적으로 우리 마음에 본성도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생물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뇌과학에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본래적으로 이제 뭔가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뇌과학에서 살아봤지만 인식의 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본래적으로 우리가 뇌과학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인식의 틀도 그렇고 우리의 본능적 감정, 도덕적인 감정, 이런 것도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의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우리 유전자에 다 박혀서 우리가 유전자에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동물들처럼 적극적으로 막 나와서 움직여, 그런 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나와서 움직이고, 눈을 움직이고, 그다음 몸을 빨고, 뭐 그런 거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듯이 맹자가 우리 마음에 선한 본성, 성선설이 있고 해가, 그리고 인의 예절한 본성이 있고, 그것도 사단이 뭐 있는 것처럼, 뇌과학자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울 신경세포, 미를 유론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떤 그 원숭이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걸 활동하는 할 때 그걸 다른 사람의 활동을 보고 모방하고 읽어내는 그런 신경세포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울 신경세포라고 번역했는데, 미를 거울이죠. 거울유런이라고 이렇게 거울유런을 갖다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에 이제 이 맹자가 2000년전에 말한 그런 본성들이 이 거울 신경세포처럼, 이게 뭐 그대로 1대1로 완전히 그거다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의 유사한 그런 식의 그것들이 우리 유전자에 있고, 그런 신경세포가 우리 가지고 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이 뇌과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유시민 작가가 이 뇌과학을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나는 누구인가를 갖다가 인문학적인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면 너무 추상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뇌과학의 물질적 토대로서 그 뇌라는 것들을 연구하게 되면 우리가 보다 인문학적인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 인간과 사회와 이 세계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다음에 한번 더 지적을 하겠지만, 가끔씩 가다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철학적인, 저건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물론에서 정신과 물질의 관계, 그런 부분에서도 유시민 작가는 본인이 유물론자라고 하는데 뭐 물질이 아닌 무엇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부분은 좀 자가당착이고 모순되잖아요.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맹자의 얘기도 있었지만, 맹자는 기본적으로 인의예지라는 우리의 사덕이 본성적으로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안에 안에 내면에 이제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사단이죠. 그래서 이제 뭐 천근지심, 천근지심, 12지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가지, 그게 이제 노는데, 그걸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게 헷갈리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뇌과학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3장이 되겠는데, 3장은 뭐냐 그러면 생물학입니다. 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생물학에 대해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한 몇십 권 책을 읽은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생물학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ye now.